나는 아내를 2번 죽였다. 한 번은 그녀가 내 옆에서 숨을 거둘 때,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녀가 몰랐던 이름을 다시 꺼냈을 때, 그 이름은 이영숙, 내 첫사랑이었다. 내가 지키지 못했고, 내가 잊었다고 믿었던 사람. 사십 년 전 벚꽃이 피던 그날 그녀는 말도 없이 사라졌다. 그리고 지금 나는 편지 한 장을 들고 그녀를 찾고 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늙었고 나와 마찬가지로 삶에 치여 살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바카스 할머니라고 불렀다. 딸은 그런 나를 경멸했고, 나는 도무지 말할 수 없었다. 내가 지금 그녀를 다시 찾는 이유는 사랑 때문일까? 아니면 용서를 구하고 싶은 내 마지막 욕심일까? 아침은 늘 조용하다. 일어나 창문을 열면 바람이 가볍게 들어온다. 냉장고에서 찬물을 꺼내 한 모금 마시고 텅 빈 식탁에 앉는다. 말이 없는 집, 소리도 온기도 이제는 익숙하다. 또 봄이구나. 창밖으로 벚꽃이 흐드러졌다. 분홍빛 잎이 바람에 흔들릴 때 나는 매번 같은 생각을 한다. 봄은 내게 남은 계절일까? 아니면 흘러간 계절의 잔상일까? 성준 씨, 오늘도 산책 나가요? 네. 걷지 않으면 괜히 마음이 어수선해서요. 그 마음 알아요. 걷다 보면 잠시 잊히죠. 봄바람이 말랑하잖아요. 그러게요. 바람이 오늘은 좀 다르게 느껴지네요. 나는 가볍게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동네 골목은 여전히 그대로다. 오래된 벽돌집, 옥상에 널린 빨래, 구부정한 고목 하나, 이 풍경 속에 나도 그냥 조용히 섞인다. 참 오래됐네. 이 길도. 나도 공원에 도착하자 벤치 위로 꽃잎이 내려앉았다. 셀카를 찍는 연인들, 그 사이에 나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건 아니다. 다만 함께였던 시간이 자꾸 떠오르는 게 문제지. 바람 한 줄기에 눈을 감는다. 귀를 기울이면 들린다. 예전의 목소리들, 누군가의 웃음, 사라진 발걸음. 봄은 그런 계절이다. 살아있는 기억이 다시 피어나는 시간. 병원이라는 곳은 언제나 낯설다. 하얀 벽, 희미한 소독약 냄새, 천천히 움직이는 시간. 그 안에서 누군가는 기다리고 누군가는 떠난다. 나는 그 중간 어딘가에 서 있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성준입니다. 508호 이정필 씨 면회 왔습니다. 아, 예. 오늘 조금 상태가 안 좋으셔서 말씀은 조심스럽게 해주세요. 병실 문을 열자 오래된 세월이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들려오는 가쁜 숨소리, 마른 손등 위로 흐르던 주름. 정필이는 거기 있었다. 나보다 먼저 늙어버린 얼굴로. 왔구나, 성준아. 왜 이리 늦게 말했어? 이렇게 된 줄 알았으면 진작 왔을 텐데. 말하면 내가 날 미워할까봐. 아니, 용서 못할까봐. 무슨 소리야?
그런 말은 나중에 하고 지금은 그냥 버텨. 그는 잠시 눈을 감더니 머리맡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이거 내가 전해줘야 해. 내가 아니면 안 돼. 뭐야? 이건 영숙이 기억하지? 그 이름 오랜만에 듣네. 너희 둘 사이에 내가 끼어들었던 거, 그게 내 평생의 짐이었다. 그때의 일이 그렇게 커질 줄 몰랐어. 나는 봉투를 내려다봤다. 오래된 종이, 눅눅한 숨결, 그리고 사라지지 않은 이름 하나. 이영수. 나의 봄, 나의 상처. 제발, 이 편지 그녀한테 전해줘. 그게 내 마지막 부탁이다. 나는 말없이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 안에 담긴 건 편지 한 장일지 몰라도 내게는 다시 열어야 할 과거였다. 봄이 다시 시작되려는 순간 나는 알았다. 그 끝엔 반드시 누군가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봉투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두었다. 펼치지 못한 편지, 아직 듣지 않은 말들, 그 존재만으로도 방 안이 무거웠다. 이제 와서 뭘 적은 걸까? 미안하다는 말이면 충분할까? 차가 식어가고 햇살이 거실 바닥을 기울일 때쯤 나는 조심스레 봉투를 찢었다. 바스락거리는 종이 소리조차 날카롭게 들렸다. 영수가, 이 편지가 내게 닿는다면 나는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거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편지를 남긴다. 미안하다. 아주 오래전 그날 내가 했던 일들. 나는 그 문장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날 그 일들, 우리 셋이 함께 있던 그 시절, 단순한 질투였다고 생각했던 감정, 의심이 끼어들었다. 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 너도 어렴풋이 눈치챘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 거짓말과 그 행동으로 그래도 그땐 그게 사랑이라 생각했는데 나의 못난 감정으로 내가 얼마나 다쳤는지, 얼마나 긴 시간을 잃게 했는지 나는 끝내 말하지 못했다. 편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문장은 찢긴 듯 그릿했고 일부는 번져 있었다. 더 알고 싶은데 더는 보이지 않았다. 나를 더 괴롭힌 건 그 문장이 정확히 말하지 않은 무엇이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정필. 나는 편지를 다시 접어 조심스럽게 품에 넣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의 파편이자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고백이었다. 그리고 그 고백은 분명히 그녀에게 닿아야 할 것이었다. 편지를 품고 집을 나서는데 발걸음이 나도 모르게 예전 골목으로 향했다. 빛나던 봄을 만나 나란히 걷던 길, 그 길 위에는 아직도 잊히지 않는 얼굴이 떠돌았다. 영수. 거기서 웃고 있었지.
매번 그 찻집 앞에서 먼저 와 있었고, 찻집 앞 벤치에 앉아 성준 씨, 오늘은 왜 이리 늦었어요? 미안. 정필이 녀석이 자꾸 붙잡아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하는지. 또 정필 씨예요? 요즘 자꾸 이상해요. 괜히 쓸데없는 말들 하고. 신경 쓰지 마. 근데 우린 괜찮잖아. 그러길 바래요. 난 진심이니까. 어느 날부터 그녀는 점점 달라졌다. 연락이 뜸해지고 약속을 잡아도 나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연락이 된 건 그 골목의 공중전화였다. 미안해요. 조금 시간을 갖고 싶어요. 무슨 일인데?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좀 복잡해서. 그날 이후 그녀는 사라졌다. 전화도, 주소도, 모든 흔적이 끊겼다. 나는 수없이 정필에게 물었다. 혹시 무슨 일 있었냐고. 그때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너도 그때 알았던 거잖아. 정필, 그 표정. 지금 와서야 이해가 간다. 나는 몰랐다. 왜 그녀가 떠났는지, 왜 말없이 사라졌는지, 그건 늘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내 마음 한켠에 남아 있었다. 이제는 찾아야 해. 사라진 그녀, 사라진 진실, 봄날의 끝에서 멈춘 그 이야기를 다시 시작해야 해. 편지를 읽고도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미안하다는 말, 숨겨진 진실, 그리고 사라진 그녀. 나는 더는 앉아 있을 수 없었다. 찾아야 했다. 그녀를, 그리고 우리를 잃어버린 그날을. 나는 발길이 닿는 대로 옛 동네를 걷기 시작했다. 영숙과 함께 걷던 골목, 환한 미소를 보이던 찻집 앞, 그녀가 자주 서성이던 서점,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그녀만 없었다. 영수가 왜 그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시간은 모든 걸 그리게 하지만 어떤 기억은 오히려 또렷해진다. 특히 사라진 사람의 흔적은 이대로는 안 돼. 이건 그냥 미안함으로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냐. 나는 오래전에 받았던 명함 하나를 꺼냈다. 이름 없는 작은 사무실, 사람을 찾는 사람들. 아직도 사람 찾는 일 하시죠? 오래된 인연인데 꼭 찾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다시 봄을 흔들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녀는 그리 멀리 있지 않을지도 모른다. 다만 내가 너무 오래 돌아온 것뿐일지도. 작은 명패 하나 달린 문을 밀고 들어섰다. 오래된 선풍기 소리, 바랜 커튼, 종이 뭉치들 사이에서 나는 사람을 찾는 사람들과 마주했다. 어서 오세요. 이름은 이영숙입니다. 70쯤 되었을 겁니다. 과거엔 종로 근처에 살았고 연락이 끊긴 지는 거의 40년이 됐네요. 사진은 없습니다. 흔한 이름은 아니지만 정보가 오래됐군요.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쯤입니까? 봄이었죠. 벚꽃이 터지듯 피어있던 날. 그녀는 사람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조용한 곳을 좋아했고 혼자 벤치에 앉아 음악 듣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책을 들고 나가선 잘 읽지도 않고 늘 멍하니 꽃을 보곤 했지요. 좋습니다. 말씀하신 성격과 습관, 중요한 단서입니다. 그 시절 성향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조용히 머무는 곳, 공원이나 무료 쉼터 등에서 오래 머무는 분들 중심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녀는 말수가 적었지만 사람을 피하진 않았어요. 웃음은 예뻤죠. 몇 군데 확인 요청을 넣어보겠습니다. 나는 무언가를 설명하려 한 게 아니었다. 그저 기억을 말했을 뿐인데 그 말들이 어딘가로 흘러가 다시 그녀를 향해 닿을 수 있다는 게 기적처럼 느껴졌다. 비슷한 이름으로 최근 탑골 공원에서 목격된 독거노인 명단이 하나 있습니다. 이영숙, 단정하긴 어렵지만 확인해 볼 만합니다. 정말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며칠만 시간을 주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불안과 바람, 기억과 후회가 동시에 밀려들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 봄의 사람은 아직 그 벚꽃 아래에 앉아 있을까? 제발 사람만 있어줘. 이름 없는 흔적, 말 없는 삶, 바람처럼 스쳐간 계절들. 나는 지금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더듬고 있다. 그 끝에 봄날에 그녀가 서 있기를 바랄 뿐이다. 봄날은 점점 짙어졌고 나는 바쁘게 거리를 걸었다. 흥신소의 연락을 기다리며 낯익은 골목들을 떠돌았다. 다라이는 그런 내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빠, 요즘 왜 그렇게 바빠요? 무슨 일 있어요? 그냥 옛날 사람이 하나 생각나서. 그 사람, 혹시 여자예요? 그래, 내가 태어나기 전 아주 오래된 사람이다. 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억누르던 감정이 차오르듯 잠시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은 금세 조용한 분노로 변했다. 아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요? 늘 다른 데를 보고 있었어라고. 그게 무슨 뜻인지 난 커서야 알았어요. 지은아, 나는 알아요.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엄마가 느꼈던 외로움을, 그 침묵을.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오래전의 그림자가 딸아이의 눈 속에서 되살아났다. 그리고 지금 그 여자를 찾는다고요? 기뻐서? 마음이 움직여서? 아빠는 그럴 수 있어도 난 너무 복잡해요. 기쁜 마음만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미안한 마음이 크다. 엄마한테도, 너한테도, 그리고 그 여자에게도. 그 사람 어떤 모습일지 생각해 봤어요? 아빠 기억 속의 모습과 같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억 속에만 두고 싶진 않다. 마지막으로 한번 내 삶의 진심으로 마주하고 싶을 뿐이야. 딸은 눈을 떨구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받아들인 건 아니었다. 다만 내 마음의 무게를 이해하려 애쓰는 듯했다. 다녀오세요, 아빠. 하지만 엄마 사진 앞에선 꼭 한번 말해줘요. 지금 당신이 가는 이유를.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죽은 아내의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 뒤의 고요함까지도. 봄바람은 창밖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봄날 오후, 고요한 벤치에 앉아 나는 눈을 감았다. 공원의 나무 그늘 아래, 바람은 부드러웠지만 내 마음은 거칠게 흔들렸다.
오래전 묻었던 기억들이 또렷하게 떠올랐다. 아, 그날 내가 더 물어봤어야 했어. 아, 정필. 그는 언제나 우리 셋 중 가장 먼저 분위기를 읽고 말을 바꾸던 사람이었다. 다정하면서도 어딘가 경계심이 많은 눈.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의 눈빛엔 무언가 불편한 게 스며 있었다. 영숙이 딴 사람 만나는 것 같아. 너만 모르더라. 뭐? 그냥 조심하라는 거야. 괜히 상처받지 말고. 그 말은 너무도 조용하고 자연스러웠다. 그래서 더 무서웠다. 그 순간 그의 눈을 봤어야 했다. 미세하게 피한 시선, 말끝에 맺히던 웃음기 없는 침묵. 그게 다였던 걸까? 아니면 그 안에 더한 것들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 나는 그날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확인하지 않았고 직접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영숙은 갑자기 사라졌고 나는 그녀의 변화가 사실이라는 전제로 모든 걸 받아들였다. 영숙아, 넌 얼마나 외로웠을까? 지금에서야 알겠다. 그녀는 신호를 보냈고 나는 외면했다. 정필은 틈을 비집고 들어왔고 나는 그걸 허용했다. 그 틈 사이로 그녀가 떨어져 나간 것이다. 미안하네. 이제라도 내 앞에 설 수 있다면 나는 다시 그녀의 이름을 되뇌었다. 그 이름의 끝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랐다. 조용했던 집 전화가 울렸다. 벚꽃이 유리창에 비치는 오후, 낯익은 번호였다. 나는 숨을 고르고 수화기를 들었다. 박성준 씨. 단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탑골공원 근처 무료급식소에서 이영수이라는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정말요? 그분 지금도 거기 계신 건가요? 확실하진 않습니다. 최근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건강이 좋지 않다는 말도 있고요. 일단 저희가 직접 접촉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직접 만나보신 건 아니군요. 아직은요. 무작정 움직이는 건 조심스러워서요. 확인되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 말라고. 나는 이 봄을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데 그녀가 사라진 그날 이후 나는 너무 많은 것들을 미뤄두고 살아왔다. 죄송합니다.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성준 씨. 너무 갑작스럽게 움직이시면 오히려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멈춰 있기가 더 무서워요. 수화기를 놓고 외투를 걸쳤다. 그녀가 스쳐간 자국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나는 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영수가 정말 너라면 이번엔 꼭 마주하고 싶다. 탑골공원 주변의 봄은 여전했다. 아이스크림을 먹는 아이들, 벤치에 기대 웃는 노인들, 그리고 그 사이를 스쳐가는 수많은 얼굴들. 나는 그 얼굴들 틈에서 단 하나의 눈동자를 찾고 있었다. 탑골공원, 봄이 한창이었다. 햇빛은 나뭇가지 사이로 부서지고 벤치마다 누군가의 시간이 머물고 있었다. 나는 그들 사이를 걸었다. 천천히. 하지만 무겁게 진례합니다. 바카스를 손에 든 노년의 여성들, 햇볕에 바랜 외투,
삶에 찌든 얼굴, 대부분 말이 없었고, 눈빛은 낮은 곳만을 향하고 있었다. 그 얼굴들 속에서 나는 하나의 기억을 쫓고 있었다. 아, 혹시 이영숙 씨라는 분 아세요? 말은 거의 없고, 키는 작고, 왼손에 작은 점이 있어요. 이영숙? 이름만 가지고는 잘 모르겠는데. 왼손에 점? 그러니까 혹시 그 여자 말하는 거 아니야? 귀걸이 특이한 거 한 사람. 맞아, 맞아. 한쪽 귀에만 반짝이는 귀걸이 하고 다녔잖아. 나도 처음엔 뭔가 잘못 본 줄 알았어. 물방울처럼 생긴 거였지? 응, 말수도 거의 없었고 느티나무 밑에 자주 앉아 있었지. 무릎에 보자기 하나 놓고 그 안에 박가슴 몇 병 담아둔 채로.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귀걸이, 물방울 모양, 그건 내가 직접 골라 선물했던 것이었다. 영숙이 20살이 되던 봄날, 처음으로 맞춰준 선물, 그날의 미소가 불현듯 떠올랐다. 근데 그 사람은 요즘 안 보여요. 며칠 전부터 어디 아프셨는지 쉼터에서 누가 데려갔다는 얘기도 있고. 느티나무 아래 그 벤치로 향했다. 그녀가 늘 앉아 있었다던 자리,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작은 먼지와 꽃잎들만이 마치 누군가 금방 일어난 듯 흩날리고 있었다. 영수가, 내가 여기에, 나는 조용히 벤치에 앉았다. 수십 년 전 그 귀걸이를 건넬 때 그녀가 웃으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건 절대 빼지 않을게요. 그 말이 이제는 아프게 돌아왔다. 영수가, 내가 맞구나. 나 아직 여기 있어. 너도 멀리 가진 않은 거지. 벚꽃이 피 어깨 위로 떨어졌다. 그 봄의 끝에서 나는 처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아주 오래된 사랑의 조각이 벤치 위로 돌아오고 있었다. 공원은 여전히 조용했다. 바람은 나뭇가지를 스치고 벚꽃이 피 흩날리는 그 풍경 속에서 나는 또다시 그 벤치로 향했다. 그 벤치엔 누군가가 앉아 있었다. 저기 낡은 회색 스웨터 자아, 왼손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조용히 앉아 있는 뒷모습, 그 손등 위로 아주 작고 검은 점 하나, 그리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귓불에 흔들리던 하나의 귀걸이, 잊을 수 없는, 내가 오래전 선물했던 특이한 모양의 은 귀걸이. 영수가,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간이 멈춘 듯 오래된 기억이 둘 사이를 가로질렀다. 성준 씨, 그녀의 눈에 담긴 놀람, 경계, 그리고 아픔.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그녀는 먼저 몸을 일으켰다. 영수가! 그녀는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 없이 걸음을 재촉했다. 한 발짝, 두 발짝 그녀는 멀어졌다. 벚꽃은 바람을 타고 그녀의 뒷모습을 감쌌고 나는 그 자리에 박힌 듯 서 있었다. 아니, 영수. 몸이 먼저 움직여야 했는데 붙잡아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다리는 그 자리에 굳은 채였다. 내 심장보다 더 느리게 내 용기가 뛰고 있었다. 왜 나는 또 멈췄을까? 그녀도 나처럼 두려웠던 걸까?
내 마음 속엔 오래된 미안함과 지금 막 태어난 새로운 후회가 엉켜 있었다. 벚꽃잎 하나가 내 어깨 위에 내려앉는다. 나는 그것마저 붙잡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인다. 바람이 분다. 그리고 나는 그 바람 속에서 오래도록 그녀의 이름을 다시 한번 되뇌었다. 영수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이 떠올랐다. 놀람, 두려움, 분노, 그리고 무언가 더. 도망쳤다기보단 피한 거겠지. 그녀는 아직 내 얼굴을 마주할 준비가 안 된 거야. 나는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둔 편지를 꺼냈다. 정필이 남긴 그 마지막 유언. 이제는 단순한 사과문이 아니었다. 그 안엔 한 여자의 삶을, 그리고 내가 외면한 시간을 마주해야 할 책임이 담겨 있었다. 영수가 그날 내가 널 더 믿었다면 하니 그냥 찾아갔어야 했어. 나는 벤치에 앉았다. 그녀가 떠났던 그 길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앉아 있었다. 바람은 꽃잎을 날렸고 햇살은 조금씩 기울었다. 그냥 앉아만 있으면 안 돼. 이젠 내가 가야 해. 나는 다시 흥신소를 찾았다. 그들에게 묻지 않았다. 그저 부탁했다. 그녀를 한 번만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그분이 바카스를 팔며 지내신다는 말 들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실까요? 조사원은 나의 눈치를 살폈다. 그 남자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공원 쪽이 아니라면 근처 쉼터나 간병인 일도 하신다던데요. 그런 분들 연락처 없으면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그 근처 다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나를 보며 피한 그 눈빛 속에도 내가 잊지 못한 과거와 마주할 용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걸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다. 이번에는 끝까지 간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봄날의 해는 느리게 지고 있었고 그녀를 향한 내 발걸음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용기로 채워지고 있었다. 나는 다시 공원을 돌았다. 그녀를 찾아야 했다. 정필의 편지를 지금이라도 전해야 했다. 그것이 그녀에게 어떤 의미일지 몰라도. 혹시 이영숙 씨 여기 계십니까? 왼손에 점이 있고 한쪽에만 은 귀걸이를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뒷마당에서 혼자 계시더라고요. 쉼터 직원이 알아보고 알려주었다. 나는 그쪽으로 향했다. 편지를 손에 꼭 쥐고 심장을 누르며 걷는 기분이었다. 영수가. 또 왔어요? 벤치에 앉아있던 영숙이 시선을 외면하며 말했다. 이건 정필이 남긴 편지야. 죽기 전에 당신한테 전해달라고. 그녀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조심스럽게, 그리고 묘하게 거칠게 종이를 펼쳤다. 눈으로 아주 느리게 읽어나갔다. 지금 와서 이게 그녀의 입술이 떨렸고 눈가에 미세한 흔들림이 일었다. 그러나 그 끝엔 눈물이 아니라 분노가 번졌다. 지금 와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 마지막까지 당신을 생각했어. 정말로 미안해했어. 그게 문제예요. 죽기 전까지
한마디도 없었으면서 이제 와서 한 장짜리 편지. 그 사람이 말 못한 동안 난 뭐가 됐는지 알아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러다 낮게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다. 그날 이후 나 사람을 피해 다녔어요. 남자의 그림자만 봐도 숨이 막히고 밤이면 낯선 손이 내 몸을 더듬는 꿈을 꿨어요. 벚꽃은 피었고 사람들은 웃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거기 특정한 그날 밤에 멈춰 있었다. 나는 무너졌어요. 그 사람은 죽기 전에 속이라도 털었겠지만 나는 살아서 하루하루를 삼켰어요. 이 편지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녀는 편지를 구겨 들었다. 하지만 버리진 않았다. 손끝이 하얗게 되도록 쥔 채 등을 돌리고 벤치에 앉았다. 미안하다. 아무것도 몰랐던 내가 당신을 더 아프게 했다는 걸 이제야 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먼 곳을 바라봤다. 나는 조용히 옆자리에 앉았다. 더는 설득도 위로도 없었다. 그저 같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지금은 충분하다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된 순간이었다. 그녀 옆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없었다. 쉼터 뒷마당, 정적뿐인 공간에선 바람 소리마저 무겁게 들렸다. 내가 해야 할 말은 이미 너무 늦은 말들이었고, 그녀는 그 말들을 오래전에 기다리다 포기한 사람처럼 보였다. 영수가, 그때 내가 왜 그렇게 갑자기 사라졌는지 나는 정말 몰랐어. 궁금했지만 무섭기도 했어. 아니, 사실 그냥 내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말이 없었다. 고개를 돌려 있었지만 숨결이 조금 떨리고 있었다. 나는 손에 쥐고 있던 편지에 구겨진 자국을 보았다. 그 속에 담긴 죄책감, 그리고 이제 와서야 보이기 시작한 퍼즐 조각들. 정필! 그 녀석이 뭔가 숨기고 있었던 것 같다는 건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도 분명한데, 그땐 왜 내 말은 듣지 않았을까? 젊은 날의 내가 떠올랐다. 진실이 무섭다고 귀를 닫았던 내가 정필이 불쑥 말한 다른 남자 있다는 말에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던 그 비겁함. 내가 다른 남자가 있다는 말을 믿은 내가. 영숙이 나를 쳐다봤다. 분노와 원망이 가득한 눈빛이었다. 그땐 내가 틀렸어. 영숙아, 미안해. 내가 왜 그렇게 말이 없었는지, 왜 그날 이후 사라졌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 나는 그녀 옆에 조용히 앉아 그 모든 시간을 대신해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내가 얼마나 아팠을지 조금은 느껴진다. 바람이 불었다. 그녀의 어깨에 흩날린 벚꽃이 피 내려앉았고 나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뻗었다가 그저 무릎 위에 손을 올렸다. 이제는 나서서 붙잡는 것보다 곁에 있어주는 게 먼저라는 걸 이제서야 조금 배운 것 같았다. 영숙은 천천히 벤치에 몸을 기대고 하늘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엔 아직도 구겨진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그 손이 아주 작게 떨렸다. 내가 사라진 날 기억나요? 당신은 날 찾지 않았어요. 그게
고마웠던 동시에 가장 서운했어요.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오래 준비한 말처럼 아주 담담히 입을 열었다. 그날 정필 씨 집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당신을 기다리다 그 사람에게 억지로 끌려갔고 그 뒤로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줬죠. 그녀의 눈은 멀고 잔잔했다. 분노보다 더 깊은 감정이 그 안에 웅크리고 있었다. 그 이후론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었어요. 당신을 만날 수도 없었어요. 이미 망가진 몸이라 생각했어요. 서울을 떠나 숨어 지냈고, 공장에서 일하다 손목이 나갔고, 방 한 칸에서 혼자 늙어갔어요. 사람들이 바카스를 든 내 손만 보고 웃을 때, 그게 내가 남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됐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녀의 시간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 시간을 내가 너무도 가볍게 흘려보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다. 나는 그날 이후 당신을 많이 원망했어요. 갑자기 사라지고 한마디 설명도 없이 멀어진 당신이 무책임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정말 다른 남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 앞에서 솔직해지는 게 그토록 어려웠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오히려 나는 너무 쉽게 의심했고 너무 오래 침묵했죠. 그녀는 가만히 나를 바라보았다. 마치 오래된 겨울 나뭇가지처럼 부러지지 않으려 애쓰며 서 있는 눈빛으로. 하지만 하나만 알아줬으면 해요. 나는 한 번도 당신을 잊은 적 없어요. 사라지고 멀어지고 다른 계절이 지나도 내 안에서 당신은 늘 봄이었어요. 저도 그녀의 눈가가 작게 흔들렸다. 말은 없었지만 한쪽만 하고 있는 귀걸이를 매만졌다. 그 말 너무 늦게 들었네요. 그래도 이제라도 말할 수 있어서 나는 다행이에요. 바람이 불었다. 벚꽃이 몇 장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그 꽃잎을 털어주려다 멈췄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상했다. 그녀와 나란히 걷는 길이 이렇게 낯설지 않다니. 마치 아주 오랫동안 이 걸음을 기다려왔던 것처럼. 여기 기억나요? 예전엔 이 골목 따라 내려가면 옛날 극장이 있었죠. 당신이 그때 영화 보자 해놓고 티켓은 안 사놨잖아요. 아, 그랬죠. 그 덕분에 비 오는 날 둘이 우산 하나 쓰고 그 앞에서 1시간은 서 있었잖아요. 그녀가 웃었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그 웃음에 내 가슴이 조용히 흔들렸다. 요즘 새롭네요. 이런 걸 다시 할 줄 몰랐어요. 누구랑 걷는 것조차 겁이 났는데 이렇게 다시 옆에 있을 수 있을 줄은. 손끝이 스쳤다. 나는 움찔했고 그녀는 잠시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녀는 손을 치우지 않았다.
봄바람이 지나가고 우리 사이엔 아주 조용한 시간이 흘렀다. 그날 나는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돌아왔다. 문을 열었을 때 지은의 눈빛은 무언가를 삼킨 사람처럼 무거워 보였다. 아빠, 시장 아주머니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무슨 일인데? 그래, 무슨 말을 들었길래 얼굴이... 사람들이 봤대요. 아빠가 어떤 여자랑 같이 다니는 거 공원에서 영화관 앞에서 다 봤대요. 그 순간 나는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그건 내 마음이었는지, 지은의 신뢰였는지, 아니면 오래된 침묵이었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바카스.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온 여자래요. 사람들 다 알아요. 아빠는 그런 걸 모르고 만난 거예요? 지은아, 그건 사정이 있어. 사정? 엄마 살아계실 때는 외로움의 말도 없더니 이제 와서 첫사랑을 찾아서 그런 여자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내의 이름이 이 순간 내 입에서 나오는 게 너무 부끄럽고 두려웠다. 엄마는 평생 기다렸어요. 아빠가 한 번쯤 진심을 꺼내주기를. 근데 엄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여자를 다시 만나? 지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건 질책이 아니라 아픈 상처에서 나오는 비명이었다. 엄마는요? 외로웠어요. 아빠가 잊지 못한 사랑 때문에 엄마는 항상 이 집에서 혼자였어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지은이 엄마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를 알았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채 누군가를 2번 떠나보낸 사람이었다는 걸. 그를 다시 찾아간 건 감정을 다 씻어서가 아니라 더는 미룰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정필아, 아직 깨어있지? 왔구나. 너 올 줄 몰랐다. 그 얼굴은 기억 속의 정필보다 작아 보였다. 시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깎아내리고 남는 건 말 못한 것들과 꺼내지 못한 진심뿐이었다. 처음엔 너를 죽이고 싶더라. 내가 그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날 피해 다녔던 시간, 날 대신해서 그녀 앞에서 모든 걸 덮어버렸다는 걸. 나는 문득 벚꽃 아래 그 편지를 떠올렸다. 그 편지를 나에게 맡기던 너의 손. 그 손에 얼마나 많은 떨림이 있었는지를. 하지만 그래도 너는 결국 나에게 기회를 줬다. 그녀를 다시 볼 수 있게 해줬고, 내가 그때 몰랐던 걸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어. 나는 정말 용기가 없었다. 내가 저지른 짓, 그게 너와 그녀 사이를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그땐 감히 상상도 못했어. 너 그 편지를 써줬을 때 말이야. 난 그게 변명이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겠구나 싶더라. 그날 우리는 많은 말을 나눈 것도 아닌데 묘하게 평화로웠다. 아무 말 없이 마주보는 시간 속에서 내가 분노를 내려놓고 있다는 걸 내가 가장 먼저 느꼈다. 고맙다. 그래도 너 덕분에 나는 다시 한번 그녀를 마주할 수 있었어. 성주 누나,
사람이 평생 동안 품고 가는 죄책감이란 게 이렇게 무거운 줄 나도 살아보고서야 알았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오랜 겨울을 지나온 봄처럼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나를 감쌌다. 지은은 나를 피해 다녔다. 식탁에서 마주치면 조용히 물만 마셨고, 내가 방문 앞에서 망설일 때면 안에서는 아무 기척도 나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외면해왔는지를 떠올렸다. 그의 엄마가 말이 없던 이유, 웃지 않던 날들, 무슨 말을 하다 멈칫하던 표정들까지. 그제야 나는 내 삶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앞에서 늘 묻어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살아왔다는 걸 인정하게 됐다. 지은아,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줄래? 내 엄마가 죽고 나서야 나는 진짜 혼자가 뭔지 알았어. 말이 없는 저녁, 불 꺼진 방, TV 소리 말고는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는 시간이 이렇게도 길 줄 몰랐지. 지은의 입술이 살짝 떨렸다. 아직 말을 꺼내진 않았지만 귀는 내게로 기울어 있었다. 내가 들은 그 여자, 영숙이는 내 첫사랑이었다. 근데 그게 중요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얼마나 멍청했는지를 처음으로 알게 된 거야. 나는 조심스럽게 한 걸음 다가섰다. 지은은 여전히 앉아 있었고 그 애의 눈에 비친 나는 아마 처음으로 늙은 아버지의 얼굴이었을 것이다. 내 엄마를 사랑했어. 그건 정말이야. 근데 사랑한다고 다 제대로 사랑할 줄 아는 건 아니더라. 그 여자 직업이 뭐든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빠는 몰랐잖아. 그 말에는 분노보다 상처가 많았다. 나는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그래, 몰랐어. 알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아. 그게 내 죄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고 그 눈엔 물기가 어렸다. 나는 그 눈물을 닦아줄 자격이 나에게 있을까 생각했지만 그저 조용히 그 애 옆에 앉았다. 말 없이 같은 공간, 같은 온도 속에 있다는 걸 알게 해주고 싶었다. 나도 아빠를, 지금 아빠의 외로움을 내가 너무 몰랐나 봐. 그날 우리는 서로를 조금만 더 이해하게 되었다. 서툰 마음과 오래된 상처 위로 작은 숨결 하나 더 씌우는 것만으로도 서로의 시간을 건널 수 있다는 걸. 그날 나는 조금 일찍 도착했다. 그녀가 늘 앉는 자리, 벚꽃이 떨어지는 나무 그늘 아래 가슴이 조금 떨렸고 손 안에 작은 상자 하나가 땀에 젖었다. 영수가. 그녀가 돌아보았다. 햇살에 반사된 그녀의 얼굴엔 세월의 자국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안에 감춰지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다. 한쪽뿐인 귀걸이. 내가 젊은 날 들뜬 마음에 선물했던 그 작은 조각.
아직 그걸 하고 있었네. 잃어버렸지. 왼쪽 귀걸이. 근데 이상하게 빼기가 싫더라. 누군가 물어볼 일도 없었고, 빼면 정말 다 끝날 것 같아서.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하지만 나는 느낄 수 있었다. 그 말 아래 숨겨진 긴 시간, 그 오랜 기다림과 체념, 그리고 아직 남은 사랑. 나는 조심스레 주머니에서 상자를 꺼냈다. 작은 보라색 리본이 묶인 시간과는 다른 모양의 새 상자. 내가 조금 늦었지. 어머, 상자 안에는 새로운 귀걸이 한 쌍과 작은 진주 목걸이 하나가 들어 있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녀의 나이와 지금의 계절에 잘 어울리는 고요하고 따뜻한 빛.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오른쪽 귀에서 낡은 귀걸이를 살며시 떼어냈다. 그리고는 그녀의 귓불에 새 귀걸이를 걸었다. 이건 이제 짝이 맞는 거다.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런 걸 줄 거면 진작 오지. 나는 대답 대신 목걸이를 꺼내 그녀의 목에 걸었다. 조심스럽게 잠금 장치를 채우며 손끝으로 느껴지는 체온에 나는 너무도 많은 시간을 떠올렸다. 그녀가 고개를 돌려 말했다. 그래도 지금 와줘서 고마워. 그게 더 오래 남는 사랑 같아. 벚꽃은 천천히 흩날리고 있었고 우리는 과거가 아닌 지금 이 자리에서 처음처럼 하지만 더 깊게 사랑하고 있었다. 그날도 벚꽃은 흩날렸다. 언제나처럼. 그러나 그날의 바람은 조금 다르게 불었다. 요즘은 이상하게 하루가 빠르게 가. 시간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많이 살아왔다는 거겠지.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영숙의 손 위로 꽃이 하나가 내려앉았고 나는 아무 말 없이 그걸 가볍게 털어주었다. 그녀는 웃었고 나는 그 미소가 얼마나 그리웠는지를 새삼 깨달았다. 조금 떨어진 곳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지은이었다. 그의 애는 잠시 나와 눈을 마주쳤다. 말은 없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부드럽게 웃었다. 그 안엔 엄마에 대한 애정, 그리고 나를 향한 이해와 축복이 겹겹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에오, 이제 나를 조금은 이해하고 있다는 걸. 저 아이 따님이야? 엄마를 많이 닮았지. 지은은 천천히 돌아섰고 사람들 사이로 벚꽃 아래로 조용히 사라졌다. 나는 옆에 앉은 영숙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예전엔 너무 뜨겁게만 쥐었고 그게 그 사람을 놓치는 이유였다는 걸 이제야 안다. 지금의 나는 조금 느리고 조금 늙었지만 그만큼 더 오래 이 손을 놓지 않을 자신이 있다. 우리 이제 어디 안 가고 같이 앉아 있자. 그래, 벚꽃이 질 때까지.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꽃이 피 느리게 흘러내렸다. 마치 시간도, 기억도, 그리고 용서도 모두 그 아래에서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첫사랑은 잊히지 않는다. 때로는
너무 늦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기도 한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 오래된 사람 하나를 떠올리게 했다면 그건 아직 늦지 않았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벚꽃처럼 다시 피는 계절이 당신에게도 찾아오길. 이야기는 끝났지만 마음은 아직 그 벤치에 앉아 있네요.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따뜻한 이야기는 남아 있으니까요. 여기는 황금 나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황혼을 밝혀줍니다.